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노화세포가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네. 이 친구를 노화세포를 좀 정밀하게 제거할 수 있는 뭐 약물이 됐든 아니면 면역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됐든 노화세포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론이 예방과 치료 측면에서 이제 새롭게 나올 수 있는 시대를 네. 살고 있다. 잘 나오면 정말 삶의 질이 바뀔 수도 있겠다. 삶의 질뿐만이 아니라 약간 인류의 패턴 자체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인류가 될 수도 그렇죠, 있을 거라고 그렇죠.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운동도 사실 안 하고 싶잖아요. 점점. 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이거 저를 위한 건가요? 네네 운동으로 인해서 혈액에 또 새로운 것들이 막 돌아다닌다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네. 운동에서 유래한 인자들이 실제로 되게 좋은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운동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좀 주입을 하면 어떨까라는 연구들이 최근에 많이 되고 있는 게 그래서 한 가지 더 첨언을 하면 네. 운동을 할 수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운동을 못 하시는 분들에게 저런 건강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운동 효과로 인해서 변하는 게 상당히 많고 그중에서 우리의 건강과 직결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에 대해서 밝혀지겠죠. 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조합들이 최초로 이제 운동을 할 수 없는 분들에게는 좀 좋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연구들이 실제로 이제 뭐 그냥 뭐 가설의 영역이 아니라 예를 들면 늙은 생쥐를 운동을 시켜서 네. 거기서 혈액을 좀 추출해요. 네. 그래서 그 운동 혈액을 이제 또 다른 늙은 생쥐에 주사를 하면 되게 신경 재생도 증가를 하고 인지 기능도 개선이 된다라는 이제 운동 효과 약물도 나오기도 했거든요. 네, GPLD1이라는 인자를 발굴하기도 했고 이런 식으로 운동 효과의 약물들이 조금 더 이제 구체화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식과 운동은 어떤 면에서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가 어느 정도로 소식을 해야 우리가 오래 살 건지 그렇죠. 어떤 방식으로 소식해야 오래 살 건지는 사실 영양학적인 부분도 좀 들어가야 되고 임상적으로 연구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적절하게 소식을 해서 우리 세포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우리가 오래 살 수 있을 거라는 건 좀 자명해 보이는 사실입니다. 네. 또 다른 가능성으로 사람들이 제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우리 세포를 리프로그래밍한다. 예를 들면 뭐 간세포가 다시 줄기세포로 돌아갈 수는 원래는 없었던 네네. 건데 우리의 체세포에다가 어떤 특정 인자를 주입을 하게 되면 그 인자로 인해서 다시 완전히 만능의 성질을 가진 줄기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iPS, 그 만능 유도세포라는 것들이 그렇죠. 저 노벨상을 연구 타기도 진짜 했습니다. 많이 하고 있죠. 네네. 하여튼 세포 수준에서 그런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었고 이게 상당히 유명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런 리프로그래밍을 세포 수준에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다시 어떤 장기를 만든다던가 장기에 부속되는 세포를 만들고 그런 연구들은 많이 했었는데 네. 그런 세포를 만들 수 있는 거를 우리 생명체에다가 그대로 그냥 주입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식의 연구들을 하는 그룹들이 생겨났고 네. iPS를 만들 수 있다고 알려진 4개의 인자를 짧게 치는 것, 부분적 리프로그래밍한 게 완전히 우리 몸을 줄기세포로 바꾸는 것 자체는 암의 위험에 되게 노출을 하는 거니까 상당히 짧게 그렇게 리프로그래밍을 시키면 수명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는 연구가 나왔었어요. 완전히 세포를 뒤로 돌리는 기술일 수 있고 그래서 아까 언급했던 이제 제프 베조스가 투자를 했다는 것도 결국에는 이렇게 해춘을 하겠다는 회사에다가 투자를 그러니까 한 노화를 늦추는 게 아니라 네네. 오히려 돌리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상당히 예민한 기술이기도 하고 네. 이렇게 이제 되돌리는 것 자체가 암세포가 되는 경우도 많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인간에 적용하기에는 조금 더 먼 미래의 일이긴 합니다. 이걸 어쨌든 부분적으로 잘 리프로그래밍 하겠다라는 것들에 대한 생각은 사람들한테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생각이고 실제로 우리가 시신경이 망가지면 재생되지 못한다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네. 저런 식으로 이제 만능 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는 인자 중에 3개만 활용해가지고 네. 이제 시신경을 회복을 시키면 시신경을 완전히 다시 살릴 수 있다는 연구가 작년에 네이처지에 나오기도 했고 최근에는 이제 이런 부분적 리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마우스의 생체 시계라는 것, 마우스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는 연구도 최근에 등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프로그래밍 기술이 앞으로 계속 언급이 될 기술들인데 네네.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정밀하게 제대로 이게 활용이 될 수 있을지는 이제 지켜볼 일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제가 연구하고 있는 파트가 이제 사실 노화세포라는 부분인데 세포를 네. 체외에서 배양을 하게 되면 젊은 세포는 좀 되게 쌩쌩해 보이는 느낌이 좀 있다면 네. 늙은 세포는 좀 퍼져가지고 좀 안 좋아 보이는 어떤 느낌을 좀 보여지고 있잖아요. 네. 네. 이러한 노화세포라는 게 원래는 이제 체외에서 배양을 하다 보면 우리가 잘 못 키워서 네. 나올 수 있는 현상이 아니냐라는 질문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최근에 되게 많은 기술들이 밝혀지면서 이런 세포들이 나이가 들수록 많이 축적된다 우리 몸속에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세포를 우리가 암세포를 도려내듯이 네. 노화세포를 도려낼 수 있으면 오래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화세포에 대해서는 뭐 제가 텔로미어를 연구를 했기도 하고 그래서 네. 제 연구 분야다 보니까 조금 더 자세히
자세히 좀 설명을 준비를 하긴 했는데 네. 네. 그 안될과학에서 텔로미어를 다루기도 했지만 이제 우리가 세포에 수명이 있다라는 걸 연구를 하게 된 건 상당히 오래되긴 했어요. 네. 그래서 세포가 점점 분열하다 보면 더 이상 분열하지 못하게 되는 이 현상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고 그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라는 게 이제 우리 염색체 끝부분에 있는 어떤 저기 검은색 마개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세포의 수명을 제어하는 타이머가 있겠구나라는 걸로 이제 처음에 노화세포라는 분야가 연구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친구를 조절하는 방법을 찾는 거고 이건 제가 찍었던 텔로미어 사진인데 오. 그래서 이게 보면 빨간색으로 빛나는 그쵸, 것들이 그쵸. 이제 네. 텔로미어의 신호들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 염색체 끝부분에 있는 텔로미어고 저 시그널들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연해지게 되는 거고 네. 저 친구를 유지할 수 있으면 되게 오래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긴 했지만 그쵸. 텔로미어를 잘 유지하는 기술이 상당히 어렵긴 하거든요. 텔로미어가 많이 늘어나면 암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 네, 때문에 그래서 텔로미어 자체를 오늘 많이 얘기할 건 아니고 노화세포라는 관점을 여는데 텔로미어가 되게 중요했다라는 얘기로 네.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텔로미어가 되게 노화세포의 원인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런데 텔로미어뿐만 아니라 DNA 손상이 많이 축적되는 것만으로도 네. 세포가 노화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네. 최근에 많이 우리가 문제가 되었던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걸로도 노화세포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종양 유전자, 몸속에서 종양 유전자라는 어떤 스위치가 켜지면 암세포가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종양 유전자가 켜지게 되면 네. 뭐 암세포가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은 그걸 방어하려는 어떤 기전을 가지고 있는 편이고 네. 그 기전 중에 하나가 노화세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네. 종양세포가 켜지는 세포는 이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세포니까 좀 그냥 노화돼서 그냥 있어라. 이렇게 되면 어떤 좀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어떤 다양한 손상들이 모이면 세포는 노화세포가 되어서 그냥 그렇게 있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노화세포가 처음에 제가 텔로미어 연구할 때도 이런 세포는 그냥 세포의 수명 연구하는 거 아니냐, 어차피 뭐 동물에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냐라는 연구들이 많았었는데 이 노화세포를 이식하는 것만으로도 생체 운동 능력도 감퇴하고 심지어 이제 수명이 줄어든다는 연구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노화세포 자체가 노화를 촉진하는 원인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결과들이 나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노화세포가 그냥 생기기만 하면 그냥 뭐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노화세포는 우리는 흔히 좀비 세포라고 많이 비유를 하거든요. 네네. 좀비 세포는 이제 죽었는데 죽지 않은 느낌이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또 좋은데 주변을 또 물어뜯어가지고 좀비로 만들어버리기도 하고 네. 네, 그런 것처럼 노화세포만의 어떤 분비 물질을 뿜어내서 네. 주변 세포를 노화세포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제 노화 치료의 방법론을 생각하고 있는 거입니다. 네. 노화세포가 또 주변 세포만 감염시키면 그것도 그냥 뭐 좀 좋을 것 같은데 이 친구가 혈관을 타고 다른 장기로 전염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술을 많이 마셔서 이제 간에 노화가 생겼다고 했을 때 그 친구가 간만 노화가 되는 게 아니라 주변에 다 퍼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퍼져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화세포 자체를 컨트롤하는 일이 뭐 건강뿐만 아니라 수명에도 그러니까 우리의 노화에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친구를 도려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들죠. 어쩔 수 네네네. 없이. 적당하게 유지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 감동만. 근데 진짜 약간 있죠? 뭐지 이거? 모든 박사님이 한번 이렇게 나오셔서 놀라고 가세요. 네, 너무 뒤에 얘기를 다 하신 것 같아서 좀 놀라긴 했는데 사실 우리가 도려낼 때 가장 큰 고민은 지금 렉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화세포만이 있는 부위를 잘 오리는 것. 예를 들면 우리가 딸기에서도 딸기를 살려서 먹고 싶은데 썩은 부위만을 좀 잘 도려내는 건 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노화세포 제거를 좀 정확하게 하는 거에 대한 중요성이 지금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노화세포의 정밀한 약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네. 노화세포만의 어떤 회로들을 이해를 해서 노화세포를 정밀 타겟팅 해보겠다는 연구들을 사람들이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됐어요. 네. 이게 암세포랑 되게 논리가 좀 비슷합니다. 암세포도 암세포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회로가 존재하고 그 회로들을 좀 제어하려고 하는 약들이 화학적 항암제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노화세포도 화학적으로 저런 것들을 딱 제어하려는 약물들이 나오고 있고 네. 그 약물들을 이용해가지고 되게 이제 생쥐의 뭐 수명을 연장하고 건강 능력을 증진하고 이런 결과들이 나왔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노화 자체는 아니지만 다양한 노인성 질환의 그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 우리가 노화세포를 저런 식으로 화학적인 물질로 도려내다 보면 네. 네. 건강한 세포들을 죽일 수 있는 가능성들도 꽤 크거든요. 그럴 수도 네. 있죠. 충분히 그런 우려가 생기죠. 노화 치료제로 정확하게 임상 시험을 가려면 그런 문제들이 되게 많이 해소되어야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고민하는 어떤 기술 중에 하나는 사실 노화세포가 왜 쌓이냐라는 거에 대한 이제 이해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네네. 노화세포는 원래 그 어떤 세포가 좀 막대한 손상을 입었을 때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그렇죠. 멈추자라는 어떤
세포였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기의 소임을 다하고 나면 면역 세포가 와서 이걸 좀 제거를 해주는 게 원래 그런 사이클이었는데 네. 무슨 모종의 이유로 노화 세포가 이제 면역 세포를 회피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죠? 그거에 대한 연구들이 최근에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네. 면역세포에게서 인식되지 않도록 숨는 인자를 내뿜거나 좀 항원이라고 부르는 것들 뭐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내보이는 형태로 이 친구가 사실 나 좀 정상세포야 라는 느낌으로 좀 숨으려고 하는 면역세포로부터 숨으려고 하는 시도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게 암세포도 이런 짓을 많이 하는데 네. 노화세포도 약간 그런 논리로 많이 숨게 되는 거죠. 약간- 그래서 정상의 가면을 쓰는 건데 네. 그렇다면 이제 그 정상의 가면을 벗겨가지고 노화세포를 좀 정밀하게 면역세포가 좀 잡아먹을 수 있게 하면 어떨까라는 연구들도 사람들이 많이 시도를 하고 있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이게 되게 노화세포가 면역세포로부터 좀 숨는 상황 자체가 어떤 노화세포가 쓰는 가면 때문이잖아요. 가면을 쓰지 못하게끔 하는 예방 백신 같은 네네. 그래서 건가요? 노화세포가 가진 특성을 미리 예측을 해서 그 노화세포의 그 가면들을 표적할 수 있는 네. 백신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 코로나 백신을 맞는 것처럼 노화세포의 축적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을 맞는 시절이 올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이제 연구 결과에서 노화 예방 백신이 노화세포를 좀 쌓이는 걸 예방할 수 있고 네. 되게 건강에 개선을 줄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이제 생제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논리들이 이제 제안되고 있는 거죠. 그럼 노화를 이거는 예방할 수 지금 있다. 실험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 생쥐 실험에서는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오, 네. 이걸 가지고 지금 아직 이제 임상 시험까지 갈 수 있는 단계는 아니긴 한데 네. 이게 실제로 가능하다라는 컨셉은 지금 제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와. 그래서 노화세포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나이가 점점 들수록 저 빨간색이 이제 노화세포가 쌓여가는 어떤 게이지라고 보시면 저게 이제 어떤 역치값을 넘게 되면 되게 안 좋아지는 건데 그죠. 그러면 우리가 좀 젊은 나이에는 노화세포를 예방할 수 있는 어떤 백신들을 좀 맞는 게 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있죠. 이게 정확하다면 네. 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노화세포가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네. 이 친구를 노화세포를 좀 정밀하게 제거할 수 있는 뭐 약물이 됐든 아니면 면역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됐든 노화세포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론이 예방과 치료 측면에서 이제 새롭게 나올 수 있는 시대를 네.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화세포를 제거할 수 있는 약물들에 대해서는 임상시험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게 이제 노화 자체로 임상시험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많은 치료제가 없었던 노인성 질환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이제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잘 나오면 정말 삶의 질이 바뀔 수도 있겠다. 삶의 질뿐만이 아니라 약간 인류의 패턴 자체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인류가 될 수도 그쵸, 있을 거라고 그쵸. 그래서 그 기술들이 나왔을 때 사실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 하나 더 있는데 노화 치료제의 효과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주민등록상 나이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노화 치료제를 맞는다고 하면 우리의 건강이 개선되고 우리의 나이가 돌아간다는 걸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될 터인데 네. 그런 평가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이런 쪽으로도 지금 노화 분야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노화 연구에 고통이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노화 연구를 선충이나 파리 같은 걸 이용해서 많이 했던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노화 연구라는 게 지금까지는 선충은 20일 정도가 평균 수명이고 파리는 50일 정도인데 이 친구들을 가지고 뭐 예를 들면 어떤 노화 치료제를 해서 뭐 40일을 살고 뭐 90일을 사는 이런 단계에 도달하는 연구를 하는 건 가능하죠. 근데 이제 파리만 돼도 뭐 한 3달 동안 연구를 해야 되니까 실패하면 되게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일인데 네. 생쥐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방법을 처리를 했을 때 생쥐 수명이 3년 정도 되는데 3년에서 어떤 약은 효과가 없을 거고 어떤 그죠. 약이 있는 걸 평가하는 것들은 3년을 했는데 실패하고 이러니까 되게 노화 연구의 어려운 지점들이 그러했던 거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꿈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딱 죽는 시점까지 평가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생체 나이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노화 연구의 가속화를 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런 연구가 지금 조금씩 계속 이루어지고 네네. 있는 거죠.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그 속도도 빨라지고 있는 것이고.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이 연구가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면 생쥐 중에 좀 더 오래 사는 레트라는 생쥐가 있습니다. 좀 크기도 더 크고 네. 동물 모델로 이 친구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친구가 지금 47개월째 생존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오래 살게 된 이유는 저 주사기를 보시면 27개월과 30개월에 젊은 혈액에서 유래한 어떤 물질의 어떤 부분, 프랙션을 주사를 몇 번 한 거예요. 27개월에 몇 번 하고 이 친구가 얼마까지 오래 사는지 실험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 실험과 덧붙여가지고 이 친구의 생체 나이도 지금 같이 측정을 동시에 하고 있거든요. 오, 네. 네.
뭐 이게 죽는 나이를 계산하는 건 쉬워요. 근데 이제 지금 상태가 어떤 중간 단계인지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우리 생체 노화 속도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중에서 처음에 제시됐던 것들은 제가 연구했던 텔로미어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제시가 되었고, 네. 그게 근데 막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의견들도 많이 나왔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왼쪽에 있는 우리 DNA에 어떤 마킹을 하고 있는 후성 유전체라는 게 있는데, 네. 그 친구의 어떤 패턴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바뀌어간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후성 유전체를 정밀하게 평가를 하면 우리의 실제 나이와 상당히 같은 패턴을 우리가 잡아낼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후성 유전체 시계라는 개념은 지금 너무나 흔한 개념이 됐고, 서비스를 하는 이제 회사들도 이제 생겨나게 됐고, 아, 지금 벌써요? 네. 건강 검진을 받으면 생체 나이라는 걸 받게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맞아요. 생체 나이라는 건 보통은 뭐 어떤 다양한 의학적 지표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 그 생체 나이가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그게 정말로 우리 생물학적 나이를 대변하는 시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생물학적 나이를 통해서 우리가 언제 죽을지, 사고가 없다면 예측할 수 있는 어떤 생체 시계라는 게 지금 후성 유전체 시계로 제시가 되고 있고, 네. 이 시계가 정말로 예측력이 좋다는 게 밝혀지면서 이 시계를 이용해 가지고 당신의 생체 나이가 몇 시인지 지금 이제 파악하는 연구가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정밀한 생체 시계, 요즘에 얘기하는 것처럼 딥러닝이든 뭐 머신러닝이든 그렇죠. 이용해서 다양한 그런 변화들의 좌표를 가지고 모델링을 해서 실제로 어떤 그 후성 유전체 좌표들을 분석을 취합을 하면 생체 시계를 정밀하게 할 수 있다는 이제 새로운 보고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요인들, 담배를 핀다던가 뭐 운동을 잘 안 한다던가 이렇게 하게 되면 생체 시계가 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연구들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좀 소식을 한다던가 담배 끊는다던가 이러면 생체 시계가 감속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로 이제 생체 시계가 제어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노화 치료제를 효능을 평가하는 쪽으로 방향성을 틀어가고 있다. 네.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노화 치료제가 나오려면 노화를 우리는 질병으로 인식을 해놓고 질병이라는 어떤 진단이 가능해야 되고, 그래서 그 노화가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제를 처리할 수 있다라는 이런 논리가 나와야 그렇죠. 되잖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그래서 사실은 노화를 질병이라고 분류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노화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론이 있다면 이걸 질병으로 여기고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거기도 하니까 이게 되게 첨예한 논쟁들이 있었거든요. 노화에 질병 코드를 분류하겠다는 논쟁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년 자체에다가 질병 코드인 MG2A라는 거를 분류를 하려고 시도를 했고, 이게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이게 네. 될 거라는 예고도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이게 지금 단계에서는 노년 차별을 만들 수 있다는 이제 의견도 좀 있었고, 노화를 질병으로 퉁치게 되면 뭐 그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노화와 관련된 질병들을 구체적으로 연구하지 않고 노화만 뭐 노화 그렇죠, 그런 그렇죠. 식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노화 과학의 눈부신 발전들을 봤을 때 네. 그렇죠. 이제는 언젠가는 노화를 치료할 수 있는 분명히 시장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다수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노화의 질병 코드가 부여되는 뭐 시절도 곧 올 거라고 뭐 저희는 좀 생각하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연구하는 사람이고 연구자이기 때문에 노화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고, 이거는 사실 사회적으로 되게 많이 논의되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그쵸.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해소가 되고 노화 치료제가 그 투여될 수 있는 세상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노화 치료제가 상당히 정밀해야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의 제목이 사실은 그렇죠. 노화 치료 시대의 서막이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서막은 이제 뭐 지금 도래했다기보다는 이제는 이제 시작되고 있다라는 이제 막 열기 시작했다. 네, 그런 관점의 얘기거든요. 네. 영어로 적혀 있는데 이게 어떤 회사들의 미션이에요. 왼쪽 위에 보면 우리 회사의 미션은 인간한테 건강한 수명을 10년 더 붙여주겠다 네. 라는 미션을 걸 수 있을 정도. 이게 회사의 미션이라는 게 믿기지 않잖아요. 어떤 회사가 이걸 하겠다는 게. 그리고 그런 식으로 다른 회사들의 미션들을 보면 노화를 되돌리겠다 뭐 이런 식의 미션들을 제시하는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생각보다 여러 회사들의 움직임은 더 빠르거든요. 노화 자체의 질병 코드가 부여되진 않았지만 다양한 회사들은 그런 시대가 도래할 걸 대비하고 있고, 그걸 토대로 사실은 어떤 치료제가 이제 먼저 나오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들이 어떤 윤리적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겠지만 네. 새로운 시대가 될 거라는 건 자명해 보이고요. 미래 세계는 이럴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혈액을 채취해서 뭐 AI 기반의 다양한 노화 시계가 개발되었을 때 이 친구를 가지고 노화를 검진할 수 있는 어떤 검진 센터가 좀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노화 속도를 진단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미 건강한 신체를 타고났다던가 아니면 좋은 생활 습관을 가져서 정상 노화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네. 가속된 노화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좀 진단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중에서 가속 노화 중에 어떤 범위를 벗어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우리가 노화 치료제를 처리를 할 수도 있을 거고, 네.
네. 그리고 좀 노화를 지연하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뭐 네. 소식이 되었든 뭐 어떤 새로운 방법론이 되었든 간에 그런 것들을 처치하는 방법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지금 기술로 봤을 때 뭐 머지않아 올 수 있는 미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편입니다.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어느 정도 머지않은 미래? 일단은 퇴임 임상이 성공할 거냐가 좀 달려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게 가장 네.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메포민 자체가 상당히 싼 약이거든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약이에요. 실제로 윤리적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부자들이 오래 살 것 같잖아요. 이러면. 그리고 노화 임상을 하는 건 상당히 비싸거든요. 왜냐하면 되게 오랫동안 추적해야 되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임상 시험입니다. 노화 치료제라는 시장이 없는 상태에서 노화 임상 시험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회사들은 그걸 싸게 내놓을 가능성이 크냐라고 하면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 메포민 같이 상당히 싼 약 같은 것들 특허도 남아있지 않을 텐데 그런 약 같은 경우에는 싸게 많이 보급할 수 있으니까 사회적 문제도 조금 완화시킬 수 있겠지만 메포민 인상이 어떻게 될지 퇴임이 어떻게 될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네. 메포민만한 다양한 방법론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네. 그 친구들도 임상시험에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노화 임상이 성공했다는 것들이 10년 안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믿고 있는 편이긴 한데 10년. 네, 10년 안에 나오지 않을까. 최초에 뭔가 임상시험에 성공했다는 사례가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처방되는 시절이 얼마나 빨리 올지는 이 이슈들이 어떻게 소화될지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요? 네. 그래.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